기만 딱 준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 들어가서 기표소 들어가 가지고 도장을 깡 찍어 가지고 투표함에 넣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1년번호 떼놓은 거하고 투표함에 들어있는 투표용지 숫자하고 이 비교하면 다 나오잖아요. 그 일치가 되는가 안 되는가. 그게 안 되면 뭔가 잘못된 거지. 이렇게 되는데 지금 사전 투표에 그 찍힌 1년번호 자체가 QR코드 안에 포함돼 가지고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투표함으로. 그렇다면은 이 확인을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그래서 한쪽에서는 1년번호를 추적해 가면은 투표를 한 사람은 신분이 드러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러나 선관위에서는 그렇지 않다. 차단되고 그 발부된 명부하고 그렇게 확인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가 본데,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죠. 1년번호를 추적할 수 있어도 이거는 비밀 투표 이 요건에서 문제가 생기고, 또 그것이 안 된다 하더라도 문제가 된다는 거죠. 왜? 1년번호가 투표용지하고 같이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투표 매수 확인하는데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이게 명부하고 이런 주장이 있기는 있는데, 이것을 이제 객관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은 선관위에서 이제 이 정도는 생각하지 않았겠는가 싶어요. 그렇다면 어떤 방책이 있긴 있을 겁니다. 선관위도. 그와 같이 1년번호가 들어가도 아까 말한 키값을 아는 사람은 그 투표용지 진위를 이제 확인할 수 있겠죠. 이것이 어느 투표소에 어느 쪽에서 사용된 거다 이런 게 다 표시가 돼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 부분에서 명부하고 대조하고 이렇게 하면 이제 확인을 가능할 겁니다. 그러나 이제 모든 사람이 그걸 확인하고 이렇게는 안 된다는 거죠. 이제 키값을 모르니까. 바코드 같이 선명하게 딱 드러난 상태가 아니니까 이런 부분이 있는 건데, 진위 여부 확인 같은 거는 할 수 있게끔 돼 있겠죠. 1년 번호를 같이 넣어버렸다고 해가지고 투표용지가 제대로 된 거냐 안 된 거냐 확인할 수 없고, 그렇다면 이제 큰일이죠 그거는. 그러나 뭐 선관위에서 그렇게까지 엉성하게 하겠나 싶어요. 근데 왜 중앙선관위는 암호화를 했냐 이거죠. 또 암호화를 했기 때문에 그 키값을 아는 사람만 구분할 수 있는데 또 그 사람 누구냐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 부분에 이제 이런저런 의혹이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오늘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이렇게만 전해드리고요. 그런 일이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단 이런 의혹이 이제 발생하면 선관위는 충분하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할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 선관위는 명백해야 되니까요. 그러나 이제 이런 소식이 나왔다 해서 선관위가 꿍꿍이를 가졌는 거 아니요? 또 이렇게 한쪽으로 매도를 해도 또 안 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정리를 하고 선거 부분, 선거 이야기를 또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전자개표를 사용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 전자개표기가 해외도 수출이 되는데 한 번도 재역화를 한 적이 없어요. 필리핀 같은데 수출됐다가 바꾸당했고, 뭐 그런 미국에서도 뭐 그런 문제 있었고 검토해서 아니었고, 그리고 이라크에서는 사용이 정식으로 됐습니다. 그러나 이라크 그쪽에서 이 한국산 전자개표를 이용해가지고 부정투표를 해버렸거든요. 이래가지고 또 발칵 뒤집어졌잖아요. 뭐 콩고 쪽에서도 조금 말썽이 있고, 이래가지고 밖에 나간 전자개표기가 제대로 역할을 하고 선거다운 선거를 치러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계속 지금 전자개표를 사용하고 있어요. 미국에서 얼마 전에 외국에서 미국 선거에 개입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서 법안까지 통과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만약에 미국 중간선거나 어떤 선거에 개입을 하면은 그 나라를 제재를 가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그 간등이 부은 나라가 있어서 미국 선거에 개입을 하느냐 이거죠. 그게 이제 그 대상이 러시아나 중국입니다. 또 북한도 거기에 속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원격으로 이제 해킹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선거 운동하고 그럴 때 어떤 이쪽 진영의 비밀을 빼서 저쪽에다 넘겨준다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교란을 시키고, 또 자기들이 원하는 사람을 당선시키려고 하고, 이것이 바로 이제 러시아, 중국 이런 나라들이 이제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법안까지 통과했을 때는 그런 것이 나름대로 인지됐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또 미국이란 곳은 전자개표기를 사용 안 합니다. 전자투표 안 합니다. 그래도 넓은 지역에서 개표 결과를 수집하는 것은 뭘로 하냐면 인터넷으로 합니다. 그럼 이 수집 과정에 바로 해커가 침입해 가지고 조작을 해볼 수 있다는 것이죠. 미국에서도 그런 위험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그 애를 쓰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아예 그냥 엄청나게 그 부분에는 인터넷에
의존하고 전자개표에 의존하고 뭐 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참 신경 써야 될 텐데 그런 거 신경 안 씁니다. 그럼 우리나라도 외국에서 해커가 개입해서 할 수가 있는 여지가 있냐 없죠? 있죠. 중국이나 러시아나 특히 북한 같은 데서 한국에 자기들 유리한 정권이 당선되게 하려고 할 수가 있는 거지요. 왜 미국에만 그렇게 하겠습니까? 북한도 지금 해커들 실력이 굉장한데요. 외부는 그렇고 과거에는 말이에요. 혁명이다, 쿠데타다 하면 어떻게 합니까? 군대가 동원되죠. 그럼 많은 숫자가 동원되고 또 유일인 낭자입니다. 혼란이 뒤따르고 이렇게 해가지고 쿠데타 일으키고 성공했냐 실패하냐 그럽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과거에는 이렇게 하고 내란도 일으키고 저렇게 해서 반란도 하고 해가지고 정권을 탈취도 하고 나라를 새로 세우기도 하고 했는데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니라니까요. 왜 아니냐? 쿠데타고 뭐고 될 수가 없어요. 왜 못 되냐? 비밀 보장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통신기계 다 가지고 있잖아요. 스마트폰이 됐든 뭐 별의별 걸 다 한단 말이에요. 인터넷을 통해서 SNS를 통해서. 그러니까는 비밀 엄수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쿠데타를 이렇게 하다 사전에 다 들통이 나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아닌데 아니지만은 새로운 시대란 말이에요. 새로운 시대는 뭐냐? 이런 방법도 있을 수 있지 않겠나 싶어. 예를 들어서 광범위하게 여론 조작을 합니다. 언론 조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런저런 언론사에서 계속 터뜨리는 거예요. 한 가지 방향으로. 물론 그렇게 하려면은 뭐 어떤 노조로 장악이 됐든 어떻게 했든지 이렇게 세력이 거기에 개입해야 가능하죠. 한두 개 언론사 가지고는 안 되니까. 그렇게 하면은 국민 전체가 이제 속게 되죠. 자, 그렇게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인터넷 여론을 조작하는 거죠. 인터넷 안에서 댓글이든 뭐든 기사든 조작을 광범위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서도 어이구 국내 여론이 이렇게 되는구만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또 여론조사 기관이 또 조작을 하는 거예요. 이제 어떤 강력한 세력이 광범위하게 퍼져가지고 합동작전을 하면 가능하다 이거예요. 이제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개표에서 조작을 하는 거죠. 해킹을 하든 어떻게 하든 관계자들이 그렇게 하든.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정권을 바꿔볼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어떻게 보면 내란이고 혁명이고 쿠데타, 현대 쿠데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위험성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전자개표다 이런 것이 이제 위험한 게 뭐냐면은 사실 일반적으로는 위험할 게 하나도 없죠. 다 검토해도 위험하네요. 그러나 예를 들어서 전자개표기를 관리하는 사람들이 만약 누군가 그 중에 한 사람이 잘못된 마음을 먹으면 조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 해커가 외부에서 침투할 수 없게 완벽하게 돼 있다 하더라도 그렇다니까요. 외부에서 침투하지 못한다 완벽하다 그걸 또 누가 보장하겠습니까? 어차피 집계를 할 때는 인터넷 선을 타고 숫자가 집계되는데 이 과정에서 해커가 다 침입을 할 수 있거든요. 완벽하게 막는다 하더라도 그보다 더 좋은 실력을 가진 해커는 뚫어버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완벽이란 게 안 된다 이런 이야기죠. 근데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게 완벽하게 막아진다. 시스템 상으로 차단돼 있어가지고 막을 수 있다 하더라도 내부의 어떤 인사가 개입을 하게 되면 얼마든지 조작이 돼버릴 수 있다 이런 이야기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무튼 10분의 1이든 100분의 1이든 뭔가 확률이 있으면 위험한 거죠. 과거에 개표 부정 이런 게 있었습니다. 옛날 이야기인데 이거는 깡패를 동원해 가지고 밤에 이제 개표할 때 갑자기 불을 탁 꺼버립니다. 그러고는 쇄도해 가지고 투표함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아주 그냥 눈 뜨고 코베가는 세상이죠. 이제 그런 일이 많았습니다 과거에. 그러나 잠깐 고전적인 이야기고 지금은 이제 그보다 더 쉽게 해볼 수 있는 그런 세상이다 이런 이야기죠. 절대적으로 안전하다. 우리가 또 믿어야 되고 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은 다 어딘가는 틈이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세력이 광범위하게 조작할 힘만 있다면 가능하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해커가 침투하고 이런 거는 북한이든 저 중국이든 어디서 침투해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망이 차단돼 가지고 침투 못한다 하더라도 내부의 관리자가 조작을 하면 또 가능하고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이 조심해야 돼. 제일 좋은 거는 일단은 전자개표고 뭐고 안 하는 게 제일 낫죠. 좀 힘들어도 손으로 천천히 하는 게 낫겠죠. 그럼 전자개표를 하면은 또 보안 방법도 있어요. 없는 건 아닙니다. 어떻게 보완하느냐? 일단 전자개표 쭉 한번 하고 개표를 합니다. 개표가 끝날 쯤 해가지고 각 당에서 지분대로 특정 지역을 임의로 선택하게 해가지고 그 지역의 개표함을 몽땅 모아가지고 수개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전국의 투표함이 10분의 1 이렇게 해서 제 수개표를 한다 이런 관점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비교를 하는 것이죠. 그 지역의 개표 결과가 맞아 떨어지는가. 근데 이제 어떻게 한두 표 하다가 안 맞아 떨어지는 거는 또 그렇다 하더라도 뭔가 표 차이가 좀 나고 당락이 바뀐 다음에 그건 잘못됐다 이렇게 관점에서 볼 때는 전국적으로 이제 무효화하는 것이죠. 다시 하는 거죠. 이제 그때는 다 수동으로 해보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제 그와 같이 기습적으로 하는 거죠. 표본을 뽑아가지고 선거 끝나자마자. 그래서 이제 한국도 뭐 그런 일은 없겠지만은 야당에서도 그렇고 이 중차된 시점에 혹시라도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문제가 된다면 이건 땅을 쳐야 될 일이 벌어지고 그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조금이라도 의심이 가고 문제 있는 곳은 철저히 해야 됩니다. 또 중앙선관위도 국가관을 확실히 하고 제대로 관리를 해야 되겠고요. 그러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